5번 한번 보고 갈까요? 5번 마무리하세요. 5번 마무리하고 6번으로 갈게요. 좀 약간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5번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정답을 일단 한번 골라주시고요.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garbage in, garbage out은 약간 어떤 느낌이 비슷하냐면은 문장 전체에 대한 밑줄처럼 보이시죠? 여기 따옴표가 나왔는데 they will delight in telling you. 근데 여러분 여기서 they는 누군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랑 약간 비슷하죠?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인스팅트랑 improvisatory 인스팅트랑 약간 비슷한 그런 지문의 느낌이 조금 약간 나죠. 그리고 기뻐하며 말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뻐하며 말한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직독직해하면 이렇게 되지만 It's not our problem, it's this dumb process. 이것 자체가 뭘 지칭한다는 거죠? 프로세스를 지칭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는 멍청한 과정 때문이죠. 여기 애초에 dumb란 단어를 모르면은 또 헤맬 수밖에 없겠죠. 과정 자체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dumb입니다. 그러면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것은 과정, dumb process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힌트 말씀드렸고요. 자, 지문을 한번 볼게요. 많은 회사들은 활동과 결과들을 혼동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AB 구조에 익숙해진 친구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딱 두 개의 대상이 나오면은 습관처럼 체크를 해놓고 또 넘어가면 나쁘지 않아요. 활동과 결과들을 혼동하는데 as a consequence 따라서 they make the mistake. 자, mistake라는 아주 부정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회사들은. 근데 뭐가 실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실수라는 걸 내포하고 있죠. 뭐뭐 하는 실수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실수다.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 designing a process 어떤 과정을 설계하는 게 실수인데 어떤 과정이냐면은 set out milestone in the form of activity that must be carried out during the sales cycle. 자, 전체적으로 볼게요. milestone이란 단어는 목표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해석이 되지만 목표라는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milestone을 마련하는 과정을 설계하는 실수입니다. 다시 milestone이 뭔지 몰라. 그런데 milestone을 어떤 형태로 설정한대요? set out, 설정합니다. 활동의 형태로 milestone을 설정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런 걸 우리는 XY 원리라고 하는데 너네가 결국은 지금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X로 보고 if가 보이죠? if가 보이면 이거는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뭐가 있다? set out milestone in the form of activity에 대한 설명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동일한 표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판매 사이클 중에 수행되어져야 하는 활동의 형태로 마일스톤을 설정하는 게 과정에서 실수다. 자, 가봅시다. Salespeople have a genius for doing what's compensated rather than what's effective. 여기 나왔네. rather than이 나왔죠? 그건 역시 대리번에 보상되어지는 것에 뛰어납니다. 뭐보다는? 효과적인 것보다는. 그러면 제가 오늘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A를 not B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What's compensated에 있어서 뛰어난 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Not effective가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이거는 수능에서만 써먹으세요. 이거 어디에만 적용하면 되냐면 수능, 국어, 영어에만 적용시키세요. 사회에서 적용시키면 바보 됩니다. 왜? 설계돼서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야. 일부러. 효과적이지 못한 겁니다. 이것 자체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만약 당신의 과정이 활동이라면 제안서를 제출하기나 또는 이 콜드콜은 상담 전화하는 건데 상관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활동이 된다면 너의 과정 자체가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사람들이 할 것이다. 이것도 좀 약간 맥락상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죠. No matter that the calls were to the wrong customer or went nowhere. 자, 이게 무슨 말이야? No matter. 자, 보세요.
그 전화들은 were to 뭐가 되냐면 잘못된 고객에게 가 있거나 went nowhere 어디에도 가지 못한다. 의역하면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no matter that은 뭐가 되죠? no matter이 뭐야?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양보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no matter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과정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다시 앞에 문장이랑 붙여 읽으세요. 만약 당신의 과정이 제안서 제출하기나 콜드콜 이거 상담 전화인데 신규 모집 전화인데 그냥 때려치우고 그러한 것들이라면 그것은 네 사람들이 할 것이다. 단지 네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러한 것이 no matter our process as an activity야. 그 얘기는 뭐지? 해석이 갑자기 왜 안 되냐? No matter that the calls were to the wrong customer. 미안해요. 지금 해석을 잘못했네요. that을 붙여서 갈게요. 그 전화가 잘못된 고객에게 가든지 또는 효과가 없든지 간에 그것이 네 사람들이 할 것이다. 이 말 자체가 지금 맥락상 다 빠져 있는 겁니다. That's just what your people will do가 여기에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No matter that the proposal wasn't submitted at the right point in the buying decision or contained inappropriate information 여기도 생략이 되어 있죠. That's just what your people will d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석해보자. 그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았을지라도 올바른 시점에 구매 결정에서 또는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부적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네 사람들이 할 모든 것이다. 자,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효과적이든 아니든 간에 어떻다라는 거죠? 과정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니네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면은 효과가 없더라도 할 것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요약하는 표현이 어디 나오니? 여기 나오지? 여기 부분이 해석이 안 돼도 The process asked for 그 과정은 활동을 요청하고 활동은 그것이 얻는 모든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말 자체를 우리가 Y라고 보고 이 말 자체는 얘랑 같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활동의 형태로 마일스톤을 설계한다라는 것은 과정 자체가 활동을 요청하고 활동이 그것이 하는 것이 되었을 때를 set up milestone in the form of activity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갑니다. Salespeople have done what was asked for. 판매 직원들은 할 뿐입니다. 요구받은 것을. 즉, garbage in, garbage out이 의미하는 건 뭐죠? 이 X를 말한다는 거죠. 활동을 요구하는 과정. 활동을 요구하는 과정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여기서 대인은 누구죠? 직원들이 기뻐하며 너한테 말할 것이다. 우리 문제 아니에요. 멍청한 과정 때문이죠. 즉, 멍청한 과정은 뭘 말하는 거죠? 활동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정답은 제 책 보고 할게요. 정답은 1번 결과를 추구할 때 보상이 품질의 핵심이다. 2번 판매 직원은 참여해야 된다. 의사결정에. 3번 공유되어지는 이해는 항상 성공을 만들진 않는다. 4번 잘못된 정보에서 만들어진 활동들은 실패를 만든다. 4번 고른 사람도 있죠.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5번 활동에 집중되어진 과정은 결국 비효율적이다. 자, 결국은 정답이 5번이었던 이유는 4번과 5번의 싸움이었는데 잘못된 정보에서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이 지문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정 중심, 과정에 초점을 맞춘 활동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로 5번이죠. 활동에 집중한 과정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더 유의미했던 거는 쉽게 풀리는 방법은
A 된 B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게 어떻다라는 거죠? 효과적이기보다는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읽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를 찾아보니까 이게 나왔다라는 거죠. 과정이 활동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 이게 얘랑 동일하다는 걸 찾아내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었겠죠. 오히려 여기에 매달린 사람들보다. 야, 이 말뜻을 보면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느낌 아니야? 인풋이 쓰레기면 아웃풋도 쓰레기다. 그럼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그런 그 사고에 따르면 그러면 갈비지가 의미하는 게 뭐지? 이런 걸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갈비지가 의미하는 건 잘못된 정보인가? 그럼 매력적인 오답인 4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갈비지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 자체가 내포하는 게 뭐였던 거죠? dumb process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dumb process. 자, 6번으로 가봅시다. 이거 다 3점짜리라서 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2점짜리 풀면 금방금방 풀릴 거예요. 자, 후딱 해보세요. 다시. 자, 볼게요, 이제. 지금 1번 고른 사람과 5번 고른 사람들의 많이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fortune이라는 건 행운 또는 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5번은 necessary condition, 필수적인 조건들이라는 말로 약간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개인의 창의성은 result from은 뒤에 원인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good fortune에 기인한다 라는 얘기고, 밑에 거는 개인의 창의성은 등장한다 only in 어디 어디 안에서란 뜻이니까 얘도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result from이랑 비슷하죠? emerge in은 result from이랑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 갈린 거네. 운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조건이 있다라는 거냐 이런 느낌이죠. 그럼 여기 부분을 못 읽어냈지만 뭔가 여러분들은 글의 논리는 느꼈어요. 아, 이게 뭔가에서 나왔구나. 이게 무언가에서 나왔구나. 그 정도는 느꼈지만 어디 부분이 디테일하게 지금 안 되는 거냐면은 여기 부분, 이 예시 부분, 이 예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번역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요약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왜냐하면 지금 consider also가 나왔죠. 예시로 시작했고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예시 to. 그리고 point. Point is that we should devote as much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domain as we do the people. 자, as가 나왔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 우리는 기울여야 된다. 많은 관심을 어떤 영역의 발전에. 여기도 추상적이야. 어떤 영역의 발전이라는 말로 뭔가 좀 포괄을 시켰지. 이거를 여기 가운데를 읽으면 이 뻑큐 아니고 여기 가운데를 읽으면 뭐가 되냐면 개인 vs 뭐가 나와요. 개인 vs 뭐. 마지막 줄만 보고 푸는 걸 또 방지하려고 우리 아주 출제하시는 분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도메인이라는 표현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 A then B 기억나시죠? A then B 기억나시죠? As we do to the people. 사람들한테 쏟는 것만큼이나마 도메인에 쏟아야 된다는 건 도메인과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대립관계에 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되는 거죠. 사회. 자, 일단 막장 해설이었습니다. 방금 거는 막장 해설. 그럼 정답은 행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필수적인 조건에 사회가 해당되는 걸까요? 필수적인 조건이 사회가 해당되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죠? 보세요. 이 관계는 성립하지 않죠? 사회 안에, 쏘리. 이렇게 잘못 그렸다. 필수 조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사회가 있는 거죠. 그럼 필수 조건 안에 행운은 들어갈 수 있느냐? 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를 포함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필수 조건이라고 퉁쳐도 상관없다는 거죠. 말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사회가 있으니까 결국은 필수적인 조건이 아닌 거를 빼면 정답이 5번이 나온다는 거야. 자, 일단 해설은 할게. 제가 노트북을 지금 주문을 했는데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맛이 가고 있어요. 하루에 14시간씩 6년간을 켜놨더니 이제 마탱이가 갔습니다. 자, 사이콜로지 미하일, 자, 시크 젠 미하일리 뭐 필요 없고 제안하는 건 common idea of creative individual coming up with great insight, discovery, works, invention in isolation is wrong. 주어가 꽤 길죠.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부분이 되는 거예요. 흔한 생각인데 창의적인 사람이, 자, 이것도 이제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예요. 동명사고 의미상의 주어고 동명사죠. 창조적인 개인이 멋진 통찰력 발견 작품 발견들을 혼자서 생각해낸다라는 상식은 잘못이다. 통념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창의력은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오게 됩니다. Between a person and his or her environment or culture. 자, 여기서 이미 상호 의존, 상호 작용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도 포함하냐면은 타이밍. 자, 그러면 동그라미를 제대로 쳐볼게요. 복잡한 상호작용이 1번, 타이밍이 몇 번? 2번. 1번과 2번 모두에 달려있군요. 제대로 정석적으로 풀면은
창의성은 1번과 2번이 결합되어진 게 창의성이라고 했군요. 그럼 이 예시는 몇 개가 나와야 됩니까? 1번도 나와야 되고 뭐도 나와야 돼. 2번도 나와야 되겠죠. 그럼 1번이 어디 있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번인가? 여기가 타이밍인지 아닌지 볼게요. 상호작용인지 아닌지 볼게요. 예를 들면 만약 위대한 르네상스 예술가인 이 사람들이 가정법을 쓰고 있네. 태어났었더라면 50년 앞에 그들이 존재했었던 The culture of artistic patronage 후원 문화입니다. 후원 문화는 would not have been in place. 자리 잡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To fund or shape their great achievement. 그들의 위대한 업적들을 자금을 지급하고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리 잡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지금 1번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가지고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태어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측면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also 보이시죠? 또한이란 표현을 썼다는 건 지금 두 번째에 대한 설명이니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interaction에 관련된 분명히 예시를 갖다가 들고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려해보자. 천문학자들. Their discoveries could not have happened. 발명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발견들은 뭐하지 않았다면 기술 발달의 텔레스콥과 같은 기술 발달의 centuries, 시대들 그리고 지나는 우주에 대한 그런 지식에 대한 것들이 had come before them. 이것도 타이밍인데? 그들의 이전에 있었더라면 절대 위대한 천체 발견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자, 미안합니다. 지금 interaction은 간접적이군요. interaction은 결국은 뭐와 뭐의 interaction이죠? 기술 발달의 interaction과 그들이 이전에 왔다라는 타이밍까지 다 내포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번 예시에는 interaction과 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타이밍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에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번, 2번을 통해서 요약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요약 자리에 이 윗줄이 있었다라는 건 즉 이 두 개를 포괄하는 게 necessary condition이 된다라는 necessary condition이 되는 거고 읽읍시다. 이 사람의 요점은 포인트는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영역의 발달에. 사회라고 했죠. 아까 제가. 그건 다 포괄적인 개념이야. 우리가 사람들한테 쏟는 것만큼 그 안에 일하는. 그래서 이 사회는 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사회의 타이밍,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왜냐하면 only this can properly explain. 이야말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how advances are made. 발전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즉 개인들은 사슬의 연결고리이고 과정의 단계일 뿐이다. 그가 말하기를. 자, 그러면 체인이라는 속성은 뭐냐면 사슬이라는 거는 이런 느낌이야. A 다음에 B 다음에 C가 왔어. 이 과정을 체인이라고 하는 거야. 보통 사슬이라고 표현을 해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야. 그게 체인의 느낌이고 자, 그 다음에 페이즈라는 거는 내가 살던 시대, 혜림이가 살던 시대, 혜림이 손자가 살던 시대 다 뭐죠? 제 구문 분석과 논리학이 전수돼서 이 친구 천재 1초 만에 수능 다 풀어.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예시를 들자면 그래서 전부 다 뭐냐? 다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체인과 페이즈가 의미하는 건 뭐죠? 어떤 과정의 하나일 뿐이었다. 즉 누구 덕이다? 업적들은 다 사회 덕분이다. 그럼 정답은 아까 풀었지? 정답은 몇 번이야? 5번. 단어만 좀 공부할게요. 2번, 3번, 4번에 있는 단어 중에 좀 특이한 것들 2번은 치우고 3번은 series of에 체크하세요. A series of라는 표현은 연쇄적인이라는 뜻이야. 연쇄적인. 야, 이거는 3번은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는 게 한 사람의 천재성은 연쇄적 혁신의 핵심 요소다라는 건 반대지. 한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났다라는 것처럼 개인에 대해서 중시하는 멘트고 4번은 크레딧이란 단어. 공로란 뜻이 있어. 크레딧은
공. 개인들은 어떤 공도 받을 수 없다. 창의적 성취. 이거야말로 약간 어떤 느낌이야? 내신형 문제지. 4번 같은 게. 낚시하는 거죠. 개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만큼 사회한테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5번 Individual's creativity emerges only in its necessary condition.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왜 개인에 우리가 쏟는 만큼 관심을 사회에 쏟아야 되죠? 그 이유가 5번이 되는 거죠. 개인의 창의성은 오직 필수적인 조건에서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 우리나라가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고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거지? 학벌주의를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데에서 이런 멘트들이 약간 좀 있었죠. 자, 시간을 좀 볼게요. 한 문제만 더. 자, 문제만 좀 풀게요. 7번은 좀 빨리 푸세요. 문제만 좀 빨리 풀게요. 7번. 시간 안 잘 테니까 최대한 빨리 풀어보세요. 자, 혹시 다 푸셨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이고요. 왜 고난도라고 체크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힌트는 여기다 다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가. 자, 스킬이 필요하다라는 건 어떤 때 쓰는 거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최고의 과학에 대한 얘기야. 이거는 해석하지 않아도 되지. 명백한 목표가 아닐지라도. 이 말은 추임새이기 때문에 빼는 거고, 최고의 과학은 refining ignorance래요. 이거는 그냥 영어를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번역하려 하지 마세요. 무지를 정제하다를 약간 어떤 느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냐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refine는 개선시키다라고 단어장에서 박아 넣은 거야. 그러니 무지를 없애자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함부로 그러니까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출제위원들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 단어장이 refine을 개선시키다라고 애들이 외우고 있다는 걸 잘 알아. 그래서 이런 걸 출제를 하는 거야. refining이네. 하지만 이 밑줄은 그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미인 거지. 이 말 자체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refining ignorance라고 읽고 처리하고 넘어가면 scientists, especially young ones, can get too obsessed with result. 이거 부정적인 단어거든. 너무 결과에 집착한다가야. 너무 결과에 집착한다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왜 두 번 얘기했냐? 최고의 과학은 refining ignorance인데 여기에 애초에 지금 뭐가 나와버렸어? 결과에 집착하는 게 안 좋은 거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제 우리는 내가 수능에서만 써먹으라 그랬지? refining ignorance는 일단 첫 번째 뭐가 돼야 돼?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먼저 성립이 되는 거야. 이 첫 문장만으로도. 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 안 풀려. 분명히 이제 밑에 있는 단서들을 보자고. Society helps them along in this mad chase. 사회가 지금 그들, 어린 과학자들한테 along, 따라가게끔 돕는다. 이 미친 단계를 밟아나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 의역을 해야 되고요. Big discoveries are covered. 큰 발견들은 보도되어집니다. covered, 보도되어집니다. in the press, 언론에서. 그리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나타나고요. 보조금을 얻는 것을 돕고요. make the case for promotion. 승진의 근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큰 발견들은 잘못이라고 얘기했네요. But it's wrong. 하지만 이 모든 게 잘못이라고 얘기했네요. Great Scientist가 한번 나왔습니다. 약간 어떤 구조죠? The Best Science랑 Great Science랑 이렇게 연결이 되시죠. 그러면 훌륭한 과학자들은 선구자들인데 우리가 존경하는 삽입이니까 치우고 여기는 이제 not A but B가 쓰였네요. not A but B 구조가 나왔으니까 결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을 가지죠? 다음 질문들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뭐야? 질문에 집착하는 거구나. 알겠죠? 질문에 집착을 하는구나. 여기서는 결과랑 질문이랑 상반되는 관계구나. 대리버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이 문맥에서. 정답 끝났어. Refining ignorance는 뭐야? 최고의 과학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정답은 글의 구조에서 다 나왔고 자, the highly respected. 이 글은 진짜 중요한 게 여기 가운데 부분인데 이 가운데가 페이크야. 애들이 대부분 여기서 많이 낚시를 당해. The best respected Fermi, 이거 페르마입니다. 페르마는 학생들한테 말했습니다. 실험은 성공적으로 가설을 증명한 실험은 측정이다. One that doesn't. 그렇지 못한 발견은 가설은 발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측정과 발견이 의미하는 거는 측정은 결과 쪽에 가깝고 발견은 질문 쪽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 발견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고 가설을 성공적으로 성공이란 말만 보는 거야. 성공이란 말만 보니까 가설을 성공적으로 증명한 실험은 측정이다. 이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상식을 다 벗어던지고 이 글 안에서는 뭐 vs 뭐야? 그냥 모든 지문을 뭘로 해석해야 돼? 결과 vs 질문이야. 이 프레임 안에서만 놀아놔야 돼. 이 글은. 왜? 처음부터 그거를 갖다 제시를 여기서 A vs B 관계를 줬기 때문에 이거로만 뒤에 거를 보면은 뭐가 A고 뭐가 B야. 자, 보자. 결과가 A고 질문이 B였어. 그러면 얘는 뭘 것 같아? 결과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예요. 왜? 가설을 검증하면 뭐가 없어? 질문이 없을 거 아니야. 성공적으로 가설 검증을 못했던 그런 실험은 발견이 된다 그랬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결과의 반대인 질문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a discovery on uncovering a new ignorance. 이 발견을 뭐라 지칭했어? 새로운 무지라고 지칭을 했어. 그렇구나. 여기까지 읽고 나서 다음 문장을 붙여 읽어야 되는데 또 다르게 보는 거야, 너네는. The Nobel Prize, the pinnacle of scientific accomplishment, is awarded. 약간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권위의 기법. 뭔가의 근거를 들 때 권위를 들면 그 권위가 주장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 우리의 사고 메커니즘을 낚시를 하는 거라고. 노벨상 하면 이 글의 주제 같잖아.
주제를 드러내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잖아. Not for a lifetime of scientific achievement, but for a single discovery, a result.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낚시를 한 거라고요. 노벨상이 나왔으니까 노벨상이 추구하는 게 글쓴이가 추구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학적 업적의 일평생 기간 동안이 아니라 단일 발견으로 수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마치 결과값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우리를 생각하게 돼. 스킬풀이 하는 애들을 엿먹이기 위한 전략이야. 그래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노벨상 수상위원회도 어떤 식으로든 이것이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다. 뭐가 나왔어? This is not really in이라고 표현을 했지. 그 얘기는 뭐야? 앞에 게 통념이었구나. 노벨상을 업적을 남긴 위대한 발견한 사람들한테만 준다라는 것은 과학 정신이 아니구나. 최고의 과학은 과학 정신인데 과학 정신이 아니랬으니까 이 앞에 거는 페이크였구나라는 걸 염두에 둬. 항상 수능 지문에도 페이크가 계속 출연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뒤에 거는 알아서 mp3를 들으시면 되고요. 해석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일단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오늘 결과 vs 질문, 이것도 A vs B 관계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지문을 이런 식으로 사고하려고. 그래서 정답이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1번 Looking beyond what is known toward what is left unknown. 알려진 것을 넘어서 봐야 된다.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2번 Offering an ultimate account of what has been discovered. 발견되어진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된다. 어카운트 꼭 기억하십시오. 설명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 3번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을 분석하는 것. 객관적인 마인드셋. 정신이야. 그럼 객관적인 마음으로 분석해야 된다. 자, 4번 Inspiring scientists to publicize significant discoveries. 과학자들한테 중요한 발견을 공표하게끔. publicize는 대중들한테 알리게끔. inspiring, 영감을 줘야 된다. 자, 5번 Informing students of a new field of science. 학생들한테 과학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 자, 선생님 없잖아요. A. 너네가 너무 질문이랑 결과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Looking beyond what is known. 자, 알려진 것을 넘어서 알려지지 않은 것. 그럼 알려진 것은 뭐야? 결과.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건 뭐야? 질문. 결과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질문을 향하여. 결과를 넘어서 뭐로 가야 된다? 질문을 향해서 가야 된다. 정답 1번이죠. 정답 맞춘 거에 너무 의의를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 다 이미 여러 차례 인용되었고 분명히 어디선가 풀어봤을 거예요. 뭐 내신 대비든 뭐든 다 풀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자체를 이게 정보의 과잉 시대가 주는 게 꼭 좋은 것만이 아닌 게 원래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새로운 환경이 필요해.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기출풀이를 10회독을 해도 국어 있잖아, 국어. 10회독을 해도 점수가 낮아. 새로운 마인드셋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래. 자, 그러니 앞으로 문제 푸는 거는 너무 정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느 정도는 본인이 지문을 분석해 봐야겠다는 마인드로 임하길 바래. 국어든 영어든 말이야. 기출풀이를 할 때는. 앞으로 무수히 많은 기출풀이를 할 텐데 그 기출을 많이 풀어봤다 그래서 무조건 그 마인드셋, 기출의 마인드셋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답을 외우게 돼버려. 머리가 너무 좋은 애들은. 그래서 머리 나쁜 애들이 수능을 잘 보는 거야. 암기력 떨어진 애들이 수능을 잘 보는 거야. 왜? 망각해서 그때그때 해결을 하려다 보니 능력치가 올라가. 내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나도 처음에 이 정도 급의 어떤 그런 능력은 없어서 학창시절에. 근데 기억을 못해. 강사로서 치명적인 단점이야. 기억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거야, 나는. 매번 새로우니까 해설이 매번 달라져. 수업 때마다 달라져, 해설이. 하지만 좋은 거는 더 많이 분석하게 돼. 난 영화 봤던 거 또 봐. 영화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 왜 그러냐면 볼수록 새롭거든. 너네도 분명히 기출풀이 할 때 새로운 마인드셋을 확보하려면은 선생님의 관점이 돼서 해설을 한번 해보길 바래. 자, 숙제는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 건데 그 전에 확실한 숙제는 먼저 나눠줄게. 자, 좀 종이가 젖어서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커피를 엎질렀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더러운 거 아니에요. 커피예요. 자, 현영이는 1회 풀었으니까 2회만. 자, 이거 본 수업에 해당되는 부분들, 오늘 본 수업에 해당되는 부분들 숙제는 이제 이 유형은 그 뒷부분 여러분들이 풀어 오셔야 됩니다. 뒷부분 유형 여러분들이 풀어 오셔야 되고, 숙제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정답을 제가 보내드리면 채점하고 끝내시지 마시고, 어려웠었던 부분을 반드시 질문을 저랑 토론식으로 하셔야 돼요. 카톡으로. 그리고 저도 어떤 내용을 분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저도 글을 써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숙제는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상담은 맨 위에서부터 갈게요. 한 분씩만 상담할 겁니다. 하루에. 자, 오늘 현영이 빨리 가시고 혜림이도 가고, 윤재 잠깐 5분만 시간 주면 돼. 자, 나머지 사람들은 끝 가셔도 됩니다. 수요일쯤에 숙제 검사할 거야. 수요일쯤에 연락해줘. 나한테. 내가 연락할게.